네, 오늘은 쿠팡 해킹 관련한 이슈를 전격적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사실 우리가 투자를 잘해서 버는 것도 중요한데 네.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쿠팡 이번에 거의 뭐 전 국민 대부분 네. 털렸는데 어디까지 이게 피해가 확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쿠팡 안 쓰는 사람 없을 텐데 저도 굉장히 쿠팡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든요. 이제 그저께, 그러니까 일요일에 오전 9시에 문자를 받았어요. 뭐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뭐 주문 정보 이렇게 유출됐다고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뭐 사실 이제 카드 정보나 결제 정보, 뭐 패스워드 같은 좀 로그인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쿠팡의 주장인데 이거는 이제 조사가 진행된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무려 3,370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건데 쿠팡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한 3,4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쿠팡을 쓰는 모든 회원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국민 4명 중에 한 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데 이게 지난 2011년에 싸이월드에서 3,500만 명의 아이디 비번, 주민번호가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유출 사고가 일어난 거고요. 이게 가장 좀 더 심각한 게 최근에 딱 일어난 일이 아니라 6월 24일부터 유출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걸 5개월 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됐다는 게 더 약간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외부 해킹이 아니라 다녔던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잖아요. 네. 오늘 이제 국회 과방위에서도 이제 정부가 그렇게 이제 규정을 했고 뭐 이 빼간 직원이 중국인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인 용의자로 이제 특정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긴 한데 이제 쿠팡의 인증 담당 직원이 퇴사한 후에 이제 개인정보를 빼간 거라고 합니다. 어제 뭐 국회 과방위 위원장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실이 얘기한 거로는 쿠팡의 정보 유출이 가능했던 이유가 인증 관련 담당자한테 발급되는 유효 인증키가 장기간 방치됐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맡았다가 퇴사한 중국 국적의 직원이 지금으로서는 유력한 이제 용의자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쿠팡에서는 뭐 팀장, 디렉터 같은 이제 관리자급 개발자 절반이 뭐 인도인, 중국인이라는 얘기도 좀 돌긴 했었어요. 뭐 어제 이제 블라인드 글도 많이 돌긴 했었는데 한국인 개발자의 자리를 계속 중국인과 인도인이 채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상하이나 베이징에 이런 개발 센터를 두고 거기서 중국인들을 채용해서 이런 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이제 있었었고 이 쿠팡 차이나 법인에서 채용 정보를 보면 그 쿠팡 차이나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직원의 규모가 한 290명에 달한다 뭐 이런 정보들이 좀 어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기업 정보 보안 업무 중에서 인증 업무 담당이 갖고 있는 접근 권한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권한인 거예요. 인증 업무 담당자라는 거는 이제 다른 직원들이 내부망을 이용을 할 때 거쳐야 되는 인증 절차를 관리하는 업무인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이제 열쇠를 갖고 내부망을 지키는 문지기인 셈인 건데 이 문지기가 바뀌었는데도 그 열쇠를 회수하지 않고 계속 맡겨놨던 셈인 거죠. 이게 내부망 접속 과정에서 사용했던 토큰 서명키를 이제 퇴사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게 문제였던 건데 이 토큰이라는 거는 내부망 로그인에 필요한 일회용 출입증이라고 하면 이 서명키라는 거는 출입 가능 여부를 한 번 더 검증하는 이제 2차 보안 장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안 순위도 이제 강력한 거죠. 근데 원래 회사를 두면 이 토큰 서명키는 회사에 반납을 하거나 이제 사용을 못하게끔 중지하는 게 맞는데 이 직원은 퇴사 후에도 이걸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안에 이렇게 안일할 수 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건데 원래 우리 퇴사할 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를 들락날락할 수 있는 이제 사원증 이런 거 다 이제 반납해야 되고 반납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먹히지 않도록 이제 중지를 시키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리고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뭐 아이디 이런 것들도 삭제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 이제 비번을 넣고 들어가도 접속이 안 되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강력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이 토큰 서명키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게 문제라서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해킹보다도 더 회사 측의 관리 책임이 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도 몰랐다가 이제 신고받고 알게 된 사실이니까. 그렇죠. 이게 11월 16일, 25일, 28일 이렇게 쿠팡 고객하고 고객센터가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의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쿠팡은 이 협박 이메일을 받은 고객이 이걸 신고를 하면서 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있었나? 라는 걸 이제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협박 이메일이 이제 2개 계정에서 발송이 된 거라서 이 2개 계정을 사용했다는 거는 개인정보를 빼돌린 쿠팡의 그 전 직원이 공범이 있거나 네. 아니면 이 정보를 우리 보통 이제 사이버 정보를 교환하는 거래하는 암시장 다크웹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이제 보는 건데 지금 뭐 경찰이 용의자의 이 IP를 추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경찰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개인정보 네. 유출 사건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왜 맞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올해 사실 이제 SK텔레콤부터 시작해서 뭐 KT, 넷마블, 네네네. 뭐 업비트, 롯데카드 뭐 잇따라 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단 기업들이 정보 보안에 충분히 투자를 하고 있냐. 사실 이게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안일하게 근데 뭐 대응하고 있다가 이제 터지고 나서 소위 말하면 이제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거치는 격이일 텐데 일단 기업들의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좀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건데 이 SK텔레콤만 해도 지난 4월이죠. 2,300만 명의 뭐 휴대전화 번호, 뭐 가입자 식별 번호 이런 이제 유심 정보가 털렸고 9월에는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정보 유출이 됐죠. 297만 명 정도였는데 뭐 그중에 일부는 카드 번호라든가 카드 유효 기간, 뭐 주민번호 이런 아주 예민한 정보까지 유출이 됐고요. 같은 달에 KT가 또 2만 2천 명 정도 휴대전화 번호나 뭐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됐고 근데 이런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에 이제 SK텔레콤이 2,300만 명이가 가장 컸는데 지금 쿠팡은 3,400만 명이 넘으니까 압도적으로 이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큰 거고 이게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감독면에서는 이제 더욱 쿠팡의 상황이 이제 심각한 건데 앞서 발생한 사건들은 해킹으로 인한 악성 코드 감염이었잖아요. 뭐 아니면 이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서 이제 그 해킹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외부적인 요인이 발단이었다면 쿠팡의 경우에는 내부 직원이 퇴사한 후에 보안 관리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쿠팡이 사실 이제 이 표현을 유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책임의 수준을 조금 이제 낮게 가져간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굉장히 안일한 인식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이 쿠팡이 이렇게 접근 권한 관리라든가 뭐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되면 아마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텐데 현행법상 최대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최대 과징금을 보면 SK텔레콤이 1,347억 원, 그러니까 1,347억 9,100만 원이니까 한 1,348억 원 정도 부과를 받은 건데 그때는 외부 공격이 원인이었고 SK텔레콤이 그래도 발빠르게 1조 원 넘게 들여서 뭐 후속 조치에 나서고 이런 것들이 좀 참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유출 규모 일단 SK텔레콤보다 크고 이게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소행인데 이걸 막지 못했다라고 하면 더 무겁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뭐 과방위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 분위기라서 과징금 규모가 뭐 역대 최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의 작년 매출이 40조 원이 넘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최대한 1조 2천억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징금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국내 양대 이커머스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인데 쿠팡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독보적이었죠. 사실 뭐 제 주변에도 쿠팡 없이 애를 어떻게 키웠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준비물 이런 거 바로 이제 새벽 배송이 가능하니까 사실 이제 뭐 주부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에 이제 쿠팡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번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이 터지고 나니까 쿠팡의 뭐 와우 회원 해지라든가 뭐 아예 쿠팡의 회원에서 탈퇴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이제 뭐 탈팡, 쿠팡을 탈퇴하는 탈팡, 그리고 다른 이커머스로 옮겨가는 갈팡, 뭐 이런 이제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트렌드가 뭐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 사건 이후에 얼마나 탈퇴했는지를 이제 뭐 쿠팡이 통계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SNS라든가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뭐 쿠팡 탈퇴 인증합니다. 뭐 이런 이제 이미지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게 또 어쨌든 트렌드처럼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불매 운동이 좀 일어날 조짐도 있거든요. 이게 뭐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이제 쿠팡에서 물건 사지 맙시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고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은 이 쿠팡이 어쨌든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됐고 역대 최대 규모인데
뭐 구체적으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뭐 아니면 어떻게 예방을 하겠다라든가, 아니 보상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사과문만 띡 올린 거고 개인정보 유출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서야 문자를 보냈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쿠팡을 그동안 이용했던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좀 괘씸하다 이런 여론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이 쿠팡 고객센터에 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출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소중한 정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동현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안 누군가가 이제 문헌을 침범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정보인 건데 우리 아파트의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유출이 됐나요? 하고 물어보면 쿠팡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라든가 뭐 피해 보상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러면 이제 뭐 쿠팡 대표가 이제 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은 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먼저다. 뭐 유출 내용 파악이 먼저다. 네, 그 이후의 피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수행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책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여론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불만, 그러니까 불안,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불안에 더해서 분노가 이제 더해지니까.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한 시민 16명 정도가 참여한 소장이 접수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인터넷으로는 이렇게 이제 집단 소송에 참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1,6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지금 네이버 카페에 집단 소송 준비하는 여러 카페들이 이제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카페는 벌써 한 가입자만 20만 명 넘었다고 하니까 이런 거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뭐 상당할 것 같고 사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는 기업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보상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과하고 무거운데 예를 들어서 2021년에 미국 통신사인 T-모바일 같은 경우가 7,6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때 피해자 한 명당 최대 3천만 원 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합의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쿠팡의 이 이후에 이제 집단 소송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봐야 될 텐데 이거에 따른 비용 부담은 분명히 적지 않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사후 대응을 봤을 때는 소비자로 하여금 짜증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유통 공룡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나 이런 생각 들고 확실히 이제 그늘이 보이긴 하네요. 네, 이게 사실 쿠팡의 정보 보안에 투자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정보 보호에 861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한 3,562억 원 투자했고 KT가 1,250억 원에서 1위, 2위고 쿠팡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으니까 국내 기업치고는 적게 투자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정보 보호에 투자한 거는 외부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한 대비한 정보 보호에 투자를 해놓고 내부 단속을 잘 못해서 이제 사건이 터진 거고. 사실 쿠팡이 뭐 로켓 배송이라든가 뭐 신선식품 새벽 배송 그리고 이제 와우 회원 같은 경우는 저는 쿠팡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품이 자유롭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그런 전략이 잘 통해서 급성장했는데 이게 뭐 요새는 사실 뭐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나, 뭐 쿠팡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유통시장을 장악을 한 공룡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매출액만 41조 원 정도였고 그런데 이 성장 과정에서 사실 자본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심야 로켓 배송 업무를 했던 직원이 과로사했고 올 들어서도 이제 7명의 직원이 쿠팡 업무를 하다 숨졌고 어젠가도 한번 그 비슷한 기사가 나왔죠. 과로사한 기사가 나왔고 검색 순위나 뭐 상품에게 조작한 혐의 이게 이제 인정이 돼서 공정위한테 1,682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도 있고 이게 규모 자체가 이제 역대 유통업계 최대 규모였거든요. 그리고 쿠팡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검찰 윗선의 수사 외압 의혹까지 이제 제기가 되면서 특검 수사도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쿠팡이 사실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서 뭔가를 이제 체질을 좀 바꾸고 하겠다라는 노력보다는 뭐 아예 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권 인력을 강화해서 뭐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굉장히 로비를 이제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좀 사는 모습인데 실제로 쿠팡이 국회, 정부 뭐 이런 데서 일했던 이제 인력 우리가 보통 대관 인력이라고 하는데 대관 인력은 올해 1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사 같은 이제 공직자 출신이 9명, 그리고 국회 출신이 9명 이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전권 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영입을 해서 쿠팡에 대한 여러 가지 로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사실 원래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는 소홀히하고 이런 쪽에 투자한 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좀 상당한 거고 사실 쿠팡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매출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업주의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김범석 이장이 미국 국적자예요. 그래서
국내에 약간 이제 모습을 드러낸 일이 거의 없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사실 이제 5개 상임위가 이 쿠팡 이슈를 다뤘고, 김범석 이사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출석을 아예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거기다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공시를 하거나 이런 의무도 없어서 이게 뭔가 이제 약간 기형적인 구조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내 규제를 여러 피해가는 그런 네. 모습들이 있었네요. 네. 이게 사실 공정거래법상 뭐 동일인, 기업 집단 총수 지정 이런 거에서 계속 제외가 됐었거든요. 미국 기업이니까 예외를 해달라 이런 이제 요구를 했던 건데 사실 국내 대기업 집단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총수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생겨요. 뭐 예를 들어 사익 편취 금지라든가 뭐 친인척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무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김범석 의장은 지금 4년 넘게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 2023년까지는 김 의장이 국적이 이제 미국이고 쿠팡의 모회사가 쿠팡 INC거든요. 쿠팡 INC가 미국 법인이고 그러니까 쿠팡의 규제를 적용을 하면 한미 자유무역 협정 최애국 대우 규정에 이거 어긋날 수 있어서 한미 통상 마찰 부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외를 해달라 이런 식의 이제 뭐 대관을 많이 한 거죠. 로비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다 지난해부터 이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여기서도 김 회장은 예외 조건을 다 충족을 해서 총수지에서 벗어났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제 국내 기업들은 이런 주장들을 하죠. 엄연히 쿠팡이 국내 유통시장을 휘어잡고 있는 대기업인데 쿠팡만 규제를 비껴가거나 뭐 이러니까 이거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이런 불면 소리가 꾸준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 포함해서 뭐 그동안에 쿠팡이 일으켰던 문제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김범석 의장이 좀 소극적으로 이제 대응했다 이런 점에서 동일인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 다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사실 이제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쿠팡 INC가 보유하고 있고 이 쿠팡 INC 지분 중에 뭐 미국은 이제 클래스 A, 클래스 B 이래서 뭐 의결권에 좀 이제 차등이 좀 있는데 네. 그럼 의결권을 다 감안했을 때 김범석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쿠팡 INC의 지분율이 대략 한 76%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쿠팡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고 거기다가 이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니까 경영상 판단 본인이 다 하는데 한국 법인의 등기사는 아니니까 한국 법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약간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책임을 회피하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적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일부 지분 매각으로 좀 차익 실현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국내에서의 불만, 뭐 분노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쿠팡이 국내 증시가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돼 있잖아요. 네네네. 주가는 좀 타격을 입었나요? 그렇죠. 이게 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주말에 터졌으니까 주가에 반영된 거는 간밤의 뉴욕 증시인 건데 쿠팡 주가가 5.3% 하락해서 26.65달러로 예, 이제 마감을 예, 했고 이게 장중한데는 한 7% 넘게 급락을 했더라고요. 뭐 애프터마켓은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걸 보고 들어왔는데 쿠팡이 2021년 3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어요. 상장 첫날에 뭐 69달러까지도 오르고 말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쭉 빠져서 2022년 5월에 10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져 8달러대까지도 떨어졌다가 뭐 지난 9월에 한 34달러 정도까지 회복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26달러잖아요. 예. 이게 사실 이제 정보 유출이 악재로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이렇게 보면 지금 과징금이 얼마 나올지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누구도 뭐 모든 사람이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집단 소송 제기라든가 뭐 지금 탈팡 갈팡 이러면서 쿠팡에서 이탈하는 움직임들이 네네.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국내 사업자 그러니까 국내 이 유통업계에 약간 구조 재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사실 쿠팡 이외의 다른 사업자들은 이게 어찌 보면 또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점유율을 높이는 이제 노력들을 할 거고 네. 그래서 유통업계의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건으로 그동안에 이 쿠팡이 신규 시장으로 공들이고 있었던 곳이 대만이거든요. 네. 대만 사업에도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대만 사용자들이 어쨌든 한국에서 이렇게 터졌으면 그럼 우리가 쓰는 이 쿠팡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이 없겠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제 그 사용 빈도수를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여파가 이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쿠팡 보니까 우리나라 그 사업개미들이 4억 6,479만 달러를 정도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보관 잔액을 네. 보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 보관 잔액 순위로 쭉 보면 50위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쿠팡이란 그 사업 구조라든가 쿠팡이 얼마를 벌고 내가 쿠팡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잘 네. 아니까 그래서 이제 쿠팡 주식을 사신 것 같은데 뭐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이런 보안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을 때보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을 때 이런 거에 따른 이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 네. 뭐 쿠팡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계속 이제 그 뉴스들을 좀 팔로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쿠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향후 우리가 또 봐야 될 지점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